대협 시청자 대우AL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대우AL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대우AL의 주가가 20%나 상승이 나온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대우AL의 급등 사유가 안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추측 사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또 이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제재 상승 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대우AL 하게 되면 또 이 알루미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이 알루미늄 관련 테마가 잠깐 반등을 하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이슈 내용 정리 전체적으로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현재 오늘 수급 매수 동향을 보니까 이 기타 법인이 53만 주나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풍재지 주가 한가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지금 현재 휴식기를 거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3월 말에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들썩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이때 제가 또 리뷰를 해드리면서 이 중국이 현재 알루미늄 관련돼서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제가 이 알루미늄 가격 관련돼서 이슈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더 복기를 해드리면서 최근에는 어떤 영향들이 있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주가가 20%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꽤나 일본 봉상으로도 이 순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차례 매물 소화하고 나서 뭐 다시 빠졌다가 갈지 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좀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주가 위치도 바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이번에 들어왔던 오늘의 수급 주체가 누구냐, 기타법인이라는 거겠죠. 이 기타법인이 오늘 약 53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뭐 금액으로 보게 되면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한 주당 가격이 1,000원밖에 안 돼서. 하지만 이 기타법인이 매수가 들어왔다, 이거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기타법인이 도대체 누구냐?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렵다고 느끼지 마시고, 자, 기관이라는 게 보통 금융, 투자, 보험, 투신, 뭐 기타 금융, 은행 등등 사모펀드 뭐 이렇게 다 포함해서 기관계라고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기타법인이란 것은 이러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특정한 뭐 어떤 투자 회사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보통 그런 회사보다는 그냥 일반 법인 회사가 갑자기 이 회사의, 그러니까 법인 회사의 명의로 이 회사의 주가를 사들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기타 법인이 매수가 들어올 때는 이 회사의 호재가 있을 때 자주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악재가 있을 때 미리 알고 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수급 주체 중에서 가장 특이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주체가 이 기타 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기타 법인이 향후 나가는지 또는 들어오는지 계속해서 이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계속해서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가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달 초, 3월달 말쯤에 이때 알루미늄 가격이 이 박스권에서 돌파가 나왔을 때 굉장히 유의미한 돌파가 나왔다, 우리가 앞으로 알루미늄 가격을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 당시에 같이 설명드렸던 이슈가 이 중국의 현재 가뭄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이슈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EU가 지금 현재 러시아산 알루미늄을 제재하겠다, 뭐 이러한 알루미늄 제재에 대한 이슈들이 실마리들이 점차 나오면서 이 알루미늄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조금 더 좀 상승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 사실 이 알루미늄 가격뿐만 아니라 지금 원자재 가격 전체적으로 뭐 금, 구리 할 것 없이 다 상승이 나오고 있죠. 뭐 니켈 등등 해서. 근데 아직까지는 뭐 23년도의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23년도 가격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 상승의 원인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뉴스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러시아산 알루미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구리 뭐 등등해서 원자재를 수입을 금지하겠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했었죠.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알루미늄의 6%를 생산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안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공급의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결국에는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수요와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 런던 거래소가 이 러시아에 제재를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예 신규 생산 물량 자체를 취급하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러시아 거는 받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즉 전면 금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알루미늄 영향에 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옥죄기 위한 압박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미국과 영국 등등 해서 이 러시아산 금속을 제재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가 받을 수 있다? 뭐 중국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때문에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또 한 차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최근에 이런 뉴스 때문에 또 상승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다음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정학적 위기에 금속주 뛴다. 알루미늄 9% 가까이 상승. 이런 또 뉴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지정학적 위기가 뭐겠습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겠죠. 지금 현재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까지는 뭐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정말 만약에 그렇게 돼서 안 되겠지만 이 5차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 5차 전쟁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유가입니다. 유가. 그래서 지금 유가가 아직까지는 이 90불을 넘어가고 있진 않아요. 뭐 한 85불, 뭐 87불, 오늘 날짜 기준으로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5차 전쟁으로 확대가 되면 유가가 130불, 100불은 뭐 넘어가겠죠, 당연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알루미늄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유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제조업에 어떻게 사용되는 원가랑 운송비, 다양한 부분에서의 가격 상승이 압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제조업의 원가 상승, 뭐 운송비에 대한 부담, 다양한 부분에서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가 상승은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을 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금값도 그렇고요. 구리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뭐 구리는 뭐 이런 전력 인프라의 뭐 수요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한데, 뭐 아무튼 뭐 알루미늄 그리고 니켈 가격, 앞전 22년도죠, 21년도 그때 당시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크게 뛰었던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뭡니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유가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연쇄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되면 결국에는 이에 대한 영향을 우리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주가도 함께 연동돼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전쟁이 벌어졌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유가 가격을 보면서 유가 가격이 상승하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 있구나, 이런 연관 관계를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리스크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이런 전쟁에 대한 확대, 그 다음에 이런 뭐 어떤 기후 수급 문제들이 뭐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까지 과연 이어질까? 이거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게 뭐 수수료가 낮아져서 이런 생산업체들이 감산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게 사실 이 가격 상승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뭐 감산을 한다 뭐 이런 모습들은 사실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리스크들도 좀 알고 있어야지 추후에 판단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